네, 위험물 실기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과거에 봤던 동영상 문제하고 필답형 문제를 서로 섞어서 한꺼번에 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문제도 문제 자체에서 필답형으로 풀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동영상 문제도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서도 반응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법규적인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풀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 필답형 주관식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위험물 실기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트 1 위험물 성상 제1류 위험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류 위험물의 명칭이 산화성 고체잖아요. 이 산화성 고체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기준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화성 고체인 인류 위험물에 포함을 시켜야 될지 말지를 판단을 할 때 시험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이 위험물은 인류 위험물로서 인정된다, 안 된다. 그것을 판단할 때 표준 물질의 낙구 타격, 구를 떨어뜨려서 타격을 해서 강도 시험에 의한 폭발 확률이 몇 % 이상인 것에 대하여 산화성 고체로 지정하고 있냐. 그래서 낙구 타격 강도 시험을 했을 때 구가 떨어져서 타격이 됐을 때 폭발 확률이 몇 % 이상이 돼야지 위험물이냐라는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몇 %가 기준이냐면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50% 이상인 것에 대하여 산화성 고체로 지정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50% 이상이 되면은 산화성 고체가 될 수 있다. 낙구 타격 강도 시험에서 50%라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풀이 관련돼서 설명을 낙구 타격 시험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50%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인류 위험물 중 위험 등급 1등급의 품명을 두 가지 쓰셔. 자, 여러분들이 품명하면 여러분들이 위험물, 인류 위험물을 말할 때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이렇게 쭉 외웠었잖아요. 그것들을 품명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또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여기까지 하면 위험 등급 몇 등급이다? 1등급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자, 아염수산부터 무기과산화물까지가 있었고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오드산 염류는 2등급이었죠. 자, 중크롬산 염류, 망간산 염류 이렇게 해서 3등급이 있었죠. 지정 수량이 얼마입니까? 50에 해당되는 물질이었습니다. 등급, 지금 문제처럼 품명을 써라. 1등급 품명 써라. 지정 수량을 써라. 이런 문제가 1류부터 6류까지 다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준비를 돼 있습니다.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문제,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고요. 3번 문제, 지정수량 쓰라는 거지 않습니까? 브롬산 염류, 프롬산 염수 300, 무기과산화물 50, 염소산 50, 질산 300, 중크롬산 1000, 아염수산 50, 요오드산 300, 5, 3000. 요거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지정수량 알고 있는 거하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연습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써보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지정 수량 우리가 인류 위험물의 품명들을 지정 수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등급이죠. 여기가 2등급, 여기가 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문제입니다. 4번입니다. 염소산 염류 중에서 분자량이 주어졌습니다. 106.5랍니다. 염소산 염류들 중에서 분자량이 106.5이고 철제 용기를 부식시키므로 철제에 저장해서는 안 되는 위험물의 화학식을 쓰시오. 철제를 부식시키는 물질들은 실질적으로 염소산 염류 중에서 염소산 칼륨, 염소산 염류니까 문제에서 염소산 염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산 뭐가 떠오릅니까? 염소산 칼륨, 염소산 나트륨 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이 염소산 염류회가 염소산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 품목이잖아요. 대표 품목이에요. 지금 문제가
염소산 염류들 중에서 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대표 품목인데 둘 중에 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분자량이 얼마라고 주어져 버렸어요. 106.5라고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06.5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06.5인 것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분자량 염소산 칼륨은 KClO3고요. 염소산 나트륨은 NaClO3예요. 염소산 염류의 대표 칼륨 나트륨 두 가지에 대해서 분자량을 계산해봐라 말이죠. 분자량을 계산해버리면 칼륨이 19번이니까 39가 되고요. 39 플러스 자 염소가 35.5지 않습니까? 플러스 산소가 3개니까 48이에요. 자 이렇게 한 거하고 여기 나트륨은요. 나트륨은 수에리베 풍탄질 성분에 나마하고 11번이죠. 11번이니까 23이에요. 35.5예요. 똑같잖아요. 뒤에는 48. 이렇게 돼서 이 둘 중에 하나가 106.5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자 이 말이죠. 106.5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6.5가 되려면 100, 90, 100 여기는 100이 넘고요. 70에 이렇게 되니까 염소산 나트륨이 106.5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자량이 언급돼버리면 쉽게 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는 106.5가 아니죠. 여기가 106.5가 나옵니다. 답을 염소산 나트륨.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자량이 주어지면 좋은 힌트다. 그래서 대표 품목이 뭔가를 대략 유추만 해도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가지고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분자량을 잘 활용하시면 4번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 5번입니다. 인류위험물인 염소산 암모늄에서 염소의 산화수는 얼마인지 쓰시오. 자, 산화수 계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염소산 암모늄이라고 했으니까 이 염소산 암모늄이니까 NH4ClO3가 됩니다. 자, 이게 염소산 암모늄이에요. 과염소산 암모늄이면 O4고요. 염소산이면 O3고요. 아염소산 암모늄이면 ClO2입니다. NH4ClO2 이렇게 산소가 몇 개냐에 따라 이름이 과가 붙고 아가 붙고 그냥 염소산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구분 조절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가늠하고 있어야 되겠죠. NH4ClO3입니다. 그냥 염소산 암모늄이에요. 이러고 해서 염소의 산화수가 얼마냐 이것을 산화수를 물어봤어요. 자, 산화수를 물어보니까 산소의 산화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3개 있잖아요. 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떤 물질의 산화수를 계산하면 총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Cl의 산화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NH3의 산화수를 봐야 되는데 NH4의 산화수를 봐야 되는데 이 질소가 5족 원소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고요. 이 3개가 부족하니까 수소를 3개 데리고 오겠죠. 1족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3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데 여가 4개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이 하나 남는 거죠. 요 자체적으로 0이 되고 나서도 얼마가 남았어요? NH4니까 플러스 1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NH4의 산화수를 플러스 1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염소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이 값이 얼마가 돼야지 0이 되겠냐 이거죠. 5가 돼야 되겠죠. 5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5가. 자, 그래서 염소의 산화수가 얼마냐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암모늄기가 플러스 1가에 해당되고 염소는 모르고 산소는 2가니까 1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2, 3, 6 해서 5가 돼야지 0이 된다. 지금 여기까지가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5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화수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소 있잖아요. 수소는 플러스 1로 무조건 계산하고 산소는 마이너스 2로 계산합니다. 단지 과산화물일 때만 얼마로 계산합니까? 마이너스 1로 계산합니다. 과산화물일 경우에만 마이너스 1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화수 계산하는 거 결국은 다 족과 관련이 된 거죠. 산화수 계산할 때도 질소가 마이너스 3가라는 거죠. 근데 수소가 플러스 NH4니까 플러스 1이 4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4하고 더하니까 플러스 1이 된 거고 염소가 5가 돼야 0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염소의 산화수를 플러스 5라고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염소산 나트륨 2몰이 고온에서 완전히 열분해하였다. 이때 생성된 산소의 부피는 표준 상태 기준 몇 리터인지 구하시오. NaClO3는 인류 위험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인류 위험물이니까 가능하시죠? 염소산 나트륨이 2몰이 고온에서 열분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열분해가 되겠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NaClO3가 열분해되면 Cl이 몇 쪽입니까? 1쪽이잖아요. 7쪽이잖아요. 7쪽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1쪽인 원소로부터 전자 하나를 얻은 거죠. 최외곽이 8개 되려고. 최외곽 전자가 8개 됐으니까 염소는 나트륨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NaCl과 산소로 구분이 된다. 자, 반응식 보시면 NaClO3가 NaCl은 그대로 나오고요. 산소만 따로 떨어져서 산소만 발생이 됩니다. 인류 위험물의 특징이 산소 발생을 너무 잘해서 위험물이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발생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개수 맞추기를 해보니까 2를 곱해서 정리를 하게끔 됐습니다. 산소 개수가 6개씩 똑같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열분해가 된다. 열분해했다. 이때 생성된 산소의 부피는 표준 상태라고 했어요. 표준 상태 몇 도씨 몇 기압?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한다. 몇 리터인가 계산해봐라. 자, 문제에서 몇 몰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개수 맞추기를 해놓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2몰이 됐는데 문제도 2몰일 때를 물어봤어요. 그때 산소가 몇 몰이 나옵니까? 3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2몰이 분해되면 3몰의 산소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몰에 해당되는 산소의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3몰,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얼마다? 22.4리터다. 그래서 3에다가 22.4리터를 곱하게 되겠죠. 그럼 67.2리터가 계산이 됩니다. 문제에서 몰이라고 했기 때문에 리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67.2인지 쉽게 반응식을 통해서 2몰이면 3몰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풀이 과정이 결국은 NaClO3가 열분해가 되면 NaCl하고 O2하고 나눠진다. 그래 놓고 개수 맞추기 하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 풀이 과정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네, 7번 보겠습니다. KClO3 1kg이 고온에서 완전히 열분해 됐을 때 화학 반응식을 쓰고 이때 발생하는 산소는 몇 g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했으니까요. KClO3가 고온에서 열분해 됐으니까 화학 반응식 중에서 열분해 반응식을 써라는 이야기죠. 얘가 분해돼도 KCl은 서로 떨어진다? 쉽게 안 떨어진다. 칼륨이 1쪽 원소고 플러스 1가고 염소가 마이너스 1가예요. 7쪽이라. 그래서 이 두 물질은 서로 딱 붙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KCl과 뭐가 나올 거다? O2가 발생이 될 거다. 근데 산소 개수 맞추기를 해보니까 산소가 3개인데 여기는 2개 있으니까 1.5를 해줘야 되겠죠? 1.5. O2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반응식이 완성이 됐고 문제에서는 산소가 몇 g인지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산소가 또 몇 g인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조건에서는 지금 염소산 이 반응식 그대로 활용을 하면요. 이게 1몰이 열분해가 되면 산소는 몇 몰이 나옵니까? 1.5몰에 해당되는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1.5몰에 해당되는 산소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1kg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kg은 그램으로 얼마예요? 1000g이에요. 1000g인데 여기에 있는 KClO3의 분자량으로 여기에 있는 질량 1000g을 나눠줘야 뭐가 됩니까? 몰수가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니까 칼륨이 얼마입니까? 39라고 했죠? 39 플러스 염소가 35.5로 하라 그랬고요. 35.5 하라고 다 주어졌네요. 산소가 16인데 3을 곱하니까 48이 됩니다. 이거 다 더하니까 122.5가 됩니다. 아, 1000g을 122.5로 나눠주면 이게 몇 몰이 반응한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22.5에다가 약 8 정도 곱하면 되잖아요. 8을 곱하면 8에는 8, 8에 16 해서 뭐 거의 100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22.5를 1000을 나눠주게 되면 8점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계산기 누르세요. 8점 몇 몰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냥 8몰로 해보겠습니다. 8몰이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분해 반응을 했다. 그러면 산소는 몇 몰이 나오겠어요? 1몰일 때 1.5몰이니까 8몰이면 여기에다가 1.5를 곱하게 되면 12몰이 된 거죠.
8몰이라고 했을 때 12몰 정도가 나온 거죠. 그럼 12몰의 산소의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산소 O2의 1몰당 분자량, 그램 분자량이 몇 그램이에요? O2는 32잖아요. 32g이에요. 그래서 그램 분자량으로 나타내면 몰 없어지고 32에다가 1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32에다 12 곱하면 10을 곱하면 320에다가 2를 곱하면 64가 더해져야 되잖아요. 320에다 380 얼마. 좀 더 380보다 좀 더 큰 값이 나오겠죠. 얘가 8점 얼마였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답으로는 391.84g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답이 됩니다. 자, 과정 이해하셨습니까? 먼저 뭘 쓰고요? 예, 분해 반응식을 쓰시고 발생되는 산소의 몰수하고 분해되는 염소산 칼륨의 몰수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 비율만큼의 몰을 이용을 해서 산소의 몰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램 분자량을 곱해서 질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질량이 주어지면 그걸 몰수로 바꾸셔가지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염소산 칼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완전 분해 반응식을 써라. 염소산 칼륨, 방금 썼던 KClO3잖아요. KClO3. 여기에 분해되면 뭐 나온다? KClO2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1.5가 됐으니까 2를 곱하게 되면 얘가 3몰의 산소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쓰면은 반응식을 완성을 한 거죠. 반응식은 문제에서 특별하게 1몰에 관한 분해 반응식을 쓰죠. 1몰의 분해 반응식을 쓰셔. 그러면 1몰이라고 무조건 해야 돼요. 그때는 여기가 1.5라고 써야 되겠죠. 하지만 문제에서 분해 반응식을 써라. 그러면은 가능하면 소수점을 없게끔 하려면 2를 곱하면 대부분 없어지죠. 그래서 2를 곱한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염소산 칼륨 24.5kg에 표준 상태에서 완전 분해 시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산소의 부피를 구하라. 질량이 주어져서 24.5kg의 염소산 칼륨이 주어졌고요. 분자량도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완전 분해 시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산소의 질량이 아니라 뭘 물어봤어요? 부피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산소의 부피는 똑같죠. 산소의 부피도 이 앞에서 여기에 있는 분해 반응식에서 2몰이면 산소가 몇 몰 나와요? 3몰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3몰이 발생이 되니까 여기에서 24.5kg이 몇 몰인지를 알면 산소가 몇 몰 나온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 몰수를 알면 얼마 곱하면 돼요? 22.4를 곱하면 되죠. 무슨 상태라고 했습니까?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부피를 미터 삼승으로 물어본 거 보니까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킬로그램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킬로몰이 되죠. 킬로몰로 계산할 때 부피는 미터 삼승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24.5는 우리가 KClO3의 분자량이 앞에서 해보니까 얼마였어요? 122.5였어요. 자, 122.5였는데, 자, 24.5kg이라고 하니까 24.5kg을 122.5로 나누게 되면, 자, 몇 배 차이가 됩니까? 2배 차이거든요. 2배 차이인데, 여기가 245면, 만약에 245면 122.5에 얼마예요? 2배죠. 그러니까 2km몰이라고 쓰겠죠. 근데 여기가 소수점이 지금 24.5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2km몰이 아니라 0.2km몰이 되겠죠. 아, 0.2km몰이 반응한 거네요. 그러면 산소는 몇 km몰이 나오겠습니까? 요 값에 몇 배예요? 1.5배잖아요. 2일 때 3이 나오니까 0.2일 때는 얼마 나오겠어요? 1.5를 하면 0.3몰이 나오겠죠. 0.3km몰이 됩니다. 자, 산소가 0.3km몰이 나온대요. 0.3km몰이니까 이걸 뭐로 바꾸면 됩니까? 산소의 부피 구하면 됩니다. 표준 상태일 때 얼마라고요? 22.4 미터의 삼승이죠. 리터가 아니라. 킬로몰이면 미터 삼승으로. 그래서 킬로몰당 22.4m 삼승이다. 그래서 킬로몰. 없어지면 단위가 미터 삼승으로만 나오죠. 자, 0.3에다가 22.4를 곱한 값. 가면 67.2
6.2가 되겠죠. 예, 67.2가 아니라 6.72가 되겠죠. 미터 3승으로 6.72가 됩니다. 반응식 쓰시고 밑에 몰수 구해서 산소의 몰수가 얼마인지 알고 부피로 바꾸고 질량으로 바꾸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7번, 8번에서 연속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고요. 혹시 셋째 자리에서 더 소수점이 많이 나오게 되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0.2km몰이다. 이렇게 몰수 활용하시는 거. 이게 FM으로 푸는 겁니다. 자, 9번입니다. 자, 동영상에서는 실험실 실험대에 의해서 염수산 칼륨과 뭐가 있다? 황산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물질 중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지정수량, 발생 기체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물질들 중에서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지정수량,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위험물이죠? 이거 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황산이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 육류 위험물에 있었어요. 근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황산은 이제 위험물로 안 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로 안 봅니다. 자, 염소산 칼륨, 이것이 인류 위험물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지정 수량이 뭐냐 그랬으니까 인류 위험물인 염소산 칼륨 지정 수량 얼마다? 50kg이죠. 50kg 해놓고 또 물어본 게 있어요. 뭘 물어봤냐면 발생 기체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발생 기체가 여기에서는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두 개가 반응을 했다 그랬죠.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기체가 나왔을 거다 이 말이죠. 그 기체가 무슨 기체가 나왔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인류에서는 이렇게 황산과 염수산 칼륨 반응하는 거, 또 마지막에 인류 위험물의 마지막에 있는 과망간산, 중크롬산 염류와 관련된 반응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기할 때 자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의 반응식이 우리가 2차 실기할 때 좀 챙겨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염소산 칼륨의 지정 수량은 50이다. 지금 첫 번째 질문에 지정 수량을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는요. 발생 기체를 이산화염소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염소산 칼륨과 황산이 반응을 했다니까 반응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반응식을 보여주니까 KClO3 염소산 칼륨이 뭐하고 만났습니까? 황산이 H2SO4예요. 황산과 반응을 했더니 생성되는 물질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황산 앞에 붙어있는 이 수소가 치환이 됐네요. 뭐하고 치환이? 여기에 일족이잖아요. 수소가 일족 원소니까 여기에도 칼륨이 일족 원소예요. 그래서 이 칼륨이 수소 자리에 들어와서 K2SO4가 됩니다. K2SO4가 되고 황산 칼륨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물질이 HClO4예요. 자, HClO4 뭡니까? 염소, 과염소산입니다. 과염소산이 나옵니다. 과염소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 여기가 혹시 O2로 되어 있으면 HClO2로 되어 있으면 4로 바꿔주세요. 예, 개수 맞추기가 안 맞아 있습니다. 여가 4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이제 올리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기가 O2가 아니라 O4입니다. HClO4. 그래서 염소산, 과염소산이죠. 과염소산 물질이 나옵니다. 이몰이 나옵니다. HClO4. 그래서 이 H가 칼륨이 요리 갔으니까 K2SO4가 나오고 이 H가 칼륨 자리로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HClO3가 아니라 O4로 생성이 되는 물질이 나오게 된다. 과염소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염소산으로 갔고요. 과염소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물질이 이산화염소입니다. ClO2가 발생이 됩니다. 이산화염소. 그래서 ClO2가 생성이 되고 3몰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물이 발생이 됩니다. 자, 결론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반응식을 여러분들 나중에 써야 될 문제에서 쓰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일단은 KClO3하고 H2SO4하고 H하고 K하고 서로 자리가 어떠진다? 바꿔진다. 바꿔진다 것까지는 확인하시고 K2SO4는 그대로 수소 자리에 K만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H가 K 자리에 갔을 때 HClO3가 나온 게 아니라 HClO4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ClO2가 나옵니다. 이산화염소가 나오고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뭐가 물어봐서 기체를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기체로 존재하는 것은 이산화염소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산화염소 ClO2밖에 없다. 그래서 답을 이산화염소로 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반응식을 쓰라고는 안 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반응식 정도는 이제 써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자, KClO3하고 H2SO4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칼륨과 수소가 바뀌게 되는데 칼륨이 들어간 황산은 황산칼륨은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수소가 칼륨 자리로 갔을 때는 O3가 아니라 뭐로 나온다? HClO4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산화염소가 나오고 물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응식 같은 것을 꼭 메모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필답형으로 다 바뀌고 나서는 이렇게 동영상에서 나오는 이런 반응식이 필답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뭐라고 나오겠어요? 염소산 칼륨과 황산의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에서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개수 맞추기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요거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산화염소 이렇게 답이라도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화면에서 MnO2와 KClO3를 보여준다. MnO2는 이산화망간이에요. 이산화망간이고 KClO3는 염소산 칼륨.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염소산 칼륨이네요. 가열하면서 온도계의 온도를 보여준다. 염소산 칼륨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여 가열하다. 이산화망간을 넣으니 온도계의 온도가 낮아졌다. 염소산 칼륨에 이산화망간을 넣었을 때 발생되는 기체가 뭐고 이산화망간의 역할이 뭔가를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염소산 칼륨에 이산화망간을 넣었을 때 발생되는 기체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이산화망간이 이 KClO3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무슨 역할을 하냐. 이게 하는 역할이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KClO3가 열을 받으면 열분해를 하지 않습니까? 열분해를 하면 KCl하고 O2하고 나눠지잖아요. O3는 KCl 플러스 O2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KClO3는 KClO2 나눠지는데 분해가 되는데 여기다 MnO2를 넣으니까 이산화망간을 넣으니까 이 반응이 더 촉진되게 되더라 이 말이죠. 더 잘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망간은 아무 작용을 안 합니다. KClO3가 분해될 때 발생하는 기체는 뭐다? 산소라고 써야죠. 이산화망간은 어떤 역할을 했다? 이 반응이 산소로 분해되는 이 반응을 도와줬다. 그래서 촉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고요. 산소고요. 정촉매 이렇게 부릅니다. 촉매 또는 정촉매 네, 이렇게 쓰면 다 맞습니다. 촉매라고 해도 되고 정촉매 반응을 도와줬으니까 정촉매 반응을 방해하면 부촉매 이렇게 부르죠. 부촉매 부촉매라고 쓰면 안 되겠죠. 여기는 반응을 도와주니까 정촉매 또는 그냥 촉매 이렇게 쓰시면 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KClO3가 뭐 발생한다? 인류위험물이기 때문에 산소 발생한다.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염수산 칼륨을 비크에 넣고 계속 가열을 하면니까 발생된 기체를 플라스틱에 포집하고 불이 붙어있는 세막대를 포집된 플라스틱 안쪽에 넣으니 불꽃이 더 커졌다. 당연하죠. 염소산 칼륨을 열을 가해서 분해를 해버리면 KClO3잖아요. 염소산 칼륨 똑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나왔어요? 산소가 나왔겠죠. 산소가 나오니까 불꽃이 더 커지죠. 더 잘 타게 도와주니까. 염소산 칼륨의 완전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KCl 플러스 O2죠. KCl 플러스 O2 이렇게 쓰고 개수 맞추기. 지금 계속 이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개수 맞추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12번 영상입니다. 동영상은 염소산 칼륨과 황산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반응식을 쓰라는 문제고 발생 기체를 쓰라는 문제인데요. 앞에 문제가 있었는데 발생 기체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ClO2입니다. 이산화염소입니다. 이산화염소가 생성이 되고 자, 반응식은 염소산 칼륨과 황산인데 이 염소산 칼륨 KClO3하고 황산 H2SO4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자, K하고 H 자리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K가 요리 와서 H 역할을 합니다. K2SO4가 되고요. 이 H가 K 자리로 들어가면 HClO3가 돼야 되는데 HClO3가 아니라 HClO4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좀 헷갈리죠? HClO4가 되고요. 플러스 나머지 ClO2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칼륨 KClO3 계수가 6이 돼야 되고요. 황산은 3몰이 되고요. K2SO4는 3이 돼야 되죠. 칼륨이 6개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HClO4의 계수는 2가 됩니다. ClO2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염소 개수를 6개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물은 2가 돼서 이렇게 계수가 다 들어가야지 여기에 있는 앞에 생성물의 원소하고 뒤에 반응물의 연소하고 생성물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수 맞추기를 할 때 지금 중복되는 물질이 염소예요. 염소, 또 뭐 또 중복돼요? 산소가 3군데에서 들어가 있어요. 또 수소가 결합이 2군데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수 맞추기를 할 때 요 계수 맞추기를 쉽지가 않습니다. 연립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것을 계수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수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해버리세요. 앞에 있는 지금처럼 앞에 문제에서도 반응식을 나와서 반응식을 쓰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반응식을 쓰라고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이거 계수를 구하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수 맞추기를 계수들을 기억을 해버리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 기체로 이산화염소가 답이 됩니다. 자,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4COClO2, EHClO4, 그 다음에 H2O는 2몰에 해당된다. 이렇게 계수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계수 맞추기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분의 1이 사용이 돼서 계수를 맞출 때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분수가 3분의 1이 들어가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수 맞추기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가 지금 인류에서는 제일 까다롭네요. 과염수산 나트륨 4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할 때 열분의 반응식. 과염수산 나트륨이기 때문에요. NaClO4입니다. 과니까요. 과니까 4개가 들어가요. 자, 이게 열분해 되면 NaCl이 되고요. O2가 되겠죠. 당연히 계수는 2가 됩니다.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산소 이렇게 답 찾을 수 있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과염수산 나트륨 10몰의 열분해식을 쓰고 이때 발생한 산소의 몰수는 얼마냐? 과염수산 나트륨 NaClO4 이것이 열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NaCl 플러스 EO2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10몰의 열분해니까 1몰일 때 산소가 몇 몰이에요? 2몰이에요. 1몰일 때 산소가 2몰이기 때문에 발생한 산소의 몰수는 10몰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2배잖아요. 20몰이 발생이 됩니다. 1일 때 2니까 10일 때 20이다. 20몰. 답은 20몰이라고 써야 되고 반응식까지 써주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10몰의 열분해식을 쓰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쓰고 나와버리면 틀려버리네요. 10몰이니까 앞에 계수를 얼마로 해야 돼요? 10으로 해야 돼요. 10몰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10이 되겠죠? 여기도 10을 곱해줘야 되니까 20이 됩니다. 25, 2 이렇게 써줘야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냥 열분의 반응식을 써라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문제에서 10몰의 열분의 반응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10이 앞에 다 곱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정답이 옳게 된 거고요. 산소 몰수는 20몰이다 라고 이때 발생한 산소의 몰수 20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과염수산 암모늄 화학식과 분자량을 구하시오. 지금 문제는 반응식 쓰라는 게 아니라 화학식을 쓰라는 거예요. 분자식을 쓰라는 겁니다. 과염수산 암모늄. 암모늄이니까 뭐겠어요? NH4겠죠? 염소니까 염소산이니까 염소하고 산소하고. 근데 과가 붙었어요? 과가 붙으면 4개라고. 그래서 ClO4라고 써야 됩니다. 분자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염소 분자량 주어졌고 질소 14 플러스 수소 4 35.5 플러스 산소 16이니까 16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겠죠? 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NH4ClO4 해서 각각의 분자량 다 더하면 117.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류 위험물의 1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었다가 다시 강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